그러나 태섭은 마누라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그저 머릿속이 복잡하여 오히려 마누라의 눈길에 자기 눈을 맞추고 지그시 생각을 해보다가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며 두 손바닥을 탁 치고 맞소. 아이고 자네가 어째 그거정 하고는 도로 바위에 앉는다. 우매한 자신보다 한 수 위인 마누라의 해안에 태섭은 온몸의 기운이 쑥 빠져나가는 것을 느낀다. 저런 마누라가 어째 따나를 하다가 고개를 흔들어 제친다. 그리고는 저러니 그 알을 하고 생각을 고친다. 공금에 있는 서마지기 논은 공갈못 옆에 붙어있는 논인데 원래부터 태섭의 소유가 아니었고 한 10년 전인가 돈을 취해간 함창의 유지가 병이 들고 돈을 갚을 길이 없자 태섭에게 떠넘기다시피 하여 생긴 논이다. 서마지기가 다 한 필지로 되어 있어서 관리도 그다지 어렵지 않아 비록 집에서 한 30리길 떨어져 있어도 그저 가지고 있었던 논이었다. 그것을 절에 시주하고 주지하고 앞면을 터놓으면 향후 참여원 선거에 오죽 잘 이용할 수 있으랴. 서마지기 논을 시주할 수 있는 사람이 이런 산골에 몇이나 되겠나. 그 모든 것을 당사자인 자기보다 먼저 생각해내는 마누라에게 태섭은 한편 오싹함을 느낀다. 당신이 역시 큰 생각을 하는 분이다 보니 말을 금방 이해하시는구려. 그럼 그리 하는 걸로 하고 당신이 알아서 주지하고 정리하도록 하시지요. 자, 너무 늦으면 공양 시간도 놓칩니다. 가시지요. 이번에는 마누라가 앞서서 걷는다. 뒤를 태섭은 힘없이 따라간다. 산을 올라오느라 힘이 빠진 탓인지 마음속이 허탈해진 탓인지 걷는 길은 가파른데 태섭의 고개는 자꾸만 밑으로 처지기만 한다. 가을 거지가 끝난 후에 남은 마지막 일이 김장이다. 아직 동짓달이 그래도 조금은 남아있는지라 김장은 담그지 않지만 그 전에 물을 뽑아서 말랭이를 썰어 말린다. 소양은 입을 꼭 다문 채 대청에 펼쳐진 한 소쿠리의 물을 도마 위에 놓고 설렁설렁 썰어대고 그 맞은편에 불청객 광수애미도 억새 같은 팔뚝을 반쯤 드러내놓고 칼질을 하고 있다. 소양의 마음속에는 오직 한 생각밖에 없다. 모레가 보름이구나. 아야! 비명과 함께 소양은 손을 움켜잡는다. 왼손 검지 첫마디를 베었다. 선일이 손바닥을 비집고 흘러내린다. 광수애미는 빙긋이 웃는다. 빛나? 내도 많이 빛다. 다 그리 함이 배우니라. 괜찮다. 호박잎 따서 동이 메고 광목도가리로 꼭 매놓으면 된다. 소양은 두 손을 움켜잡고 전기로 들어가서 대야에 물을 붓고 상처를 물에 담그어 본다. 서늘이 마치 용처럼 꿈을 대며 물에 퍼지고 상처는 쓰리고 따갑다. 앉은 채로 광목 치맛단을 입에 물고 잡아당겨 찢었다. 그런데 가로로 길게 찢어져야 할 치마 끝이 오히려 세로로 찢어지고 말았다. 할 수 없는 일. 다시 세로로 한 번 더 찢으니 쓸만큼 조각이 생겼다. 그깟 말라 비틀어진 초겨울 호박잎은 필요도 없을 테니 그냥 상처를 꼭꼭 동여매었다. 그런데 베인 상처가 아픈 것인지 아니면 너무 꼭 매어서 피가 안 통해서 아픈 것인지 몹시도 아프지만 소양은 지금 풀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마루로 나가는데 찢겨진 치맛단이 무릎까지 벌럭거린다. 니는 안방에 가서 큰 바늘 하고 실이나 내었나? 썰어놓은 무가 제법 대소쿠리에 쌓여서 실에 꿰다는 말이랬다. 작은 아지매가 가 어이소? 지는 안방에 청소는 하지만 예 뒤지거나 찾는 건 안 합니다. 아픈 검지를 빼고 이번에는 중지와 엄지로만 물을 잡고 칼질을 하는 소양은
속도가 늦을 수밖에 없지만 아이의 눈길을 칼 끝에 붙여놓고 있어서 말은 하지만 고개도 까딱하지 않는다. 뭐라고? 내보고 가져오라 했나? 니 지금 응? 광수애미의 말에 날이 섰다. 체면이고 술리고 돌이고는 편할 대로 찍어 붙이거나 떼어내는 것이 일상인 광수애미는 한 움큼의 소양의 머리를 뽑은 기억도 벌써 잊은 양 상전 노릇을 시작한다. 예. 소양은 여전히 움직이는 칼날만 보고 짧게 대답한다. 광수애미는 어이가 없다는 듯 칼을 도마 위에 놓고 헛웃음을 치며 고개를 휘휘 둘러 산도 보고 하늘도 보며 화를 삭인다. 하지만 그래도 뒷단에서 소양에게 했던 막무가내 패악을 아주 잊지는 않은 양 무슨 억한 행동은 하지 못한다. 니 정말로 말 다 했나? 소양은 얼굴도 마주하기 싫은 저 아지매가 왜 여기 와서 나를 귀찮게 하는지 알 수가 없는 심정이다. 생각대로라면 큰아지매의 당부대로 이 집에 발걸음 하지 말라고 말하고 싶지만 이 집이라는 말이 꼭 자기 집처럼 하는 말 같아서 그 말도 못하고 있는 중이다. 아지매요. 칼을 내려놓고 소양은 처음으로 광수애미를 응시한다. 지는 예, 여어서 놓고 남인사 그 길로 집에 갈 깁니다. 종살이 하러 여온 것도 아니고 밥하러 여온 것도 아닙니다. 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발 지한테 극하지 마이소예. 소양은 비록 길지 않은 말이지만 마치기 전까지 한 번도 눈을 깜빡하지 않았고 또 광수애미의 눈길을 피하지도 않았다. 광수애미는 어이가 없다. 소양은 도로 칼을 잡고 물을 쓸지만 광수애미는 여전히 헛웃음 치며 연신 다리를 이리 꼬고 저리 꼬며 고개를 휘둘린다. 그래, 카몬, 내가 네 밥상이라도 바쳐야 되나? 그 소리를 들은 소양은 칼을 도마 위에 탁 하고 내리친다. 아지매, 으그짝 놓지 마이소. 내 말씀 들었지? 얼굴에 파랗게 분이 퍼져 있다. 도마에 꽂힌 칼에 놀란 광수애미는 움찔했다. 야가 지금 내를 칼로 칠라고 하나? 지기 싫다는 듯 겁을 내보이기 싫다는 듯 뭐라도 계속 찌끄려야 된다는 심정인데 광수애미는 어느새 뒤로 한 뼘은 물러 앉아 있다. 지가 지금 칼로 물을 썰고 있지? 칼은 물을 썰고 팔을 썰고 안 합니까? 근데 아지매가 지보고 이 칼로 돌멩이를 썰어라 하면 됩니까? 칼이 물을 썰듯이 지는 알을 넣으러 하심다. 이게 무슨 자랑거리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지는 우리 집안을 살려야 돼서 하는 일입니다. 일예. 여기서 살아라 캐도 지는 어머니하고 또 동생들하고 살러 가야 됩니다. 그라이께네 예. 고마하이소. 소양은 얼른 고개를 숙였다가 벌떡 일어서 전기로 뛰어간다. 눈에서 쏟아져 내리는 눈물을 작은 아지매한테 보이기 싫기 때문이다. 하지만 눈치가 백단인 광수애미가 못 봤을 리 없다. 소양이 없는 대청에 혼자 앉은 광수애미는 길게 한숨을 쉰다. 자기가 너무 심하게 한 것을 소양의 눈물을 보고 깨달은 탓일까? 장탄식이 흘러나오는 것을 스스로 느끼고 벌떡 일어서서 후딱걸음으로 담을 돌아 집으로 와버렸다. 사과라는 말이나 생각은 아예 광수애미에게는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다. 별채라고 해도 종가와 담 하나 사이밖에 안 되니 마루에서 소양이 칼질을 계속하는 소리를 들으며 방 안에 있는 광수애미의 마음이 영 편치 않다. 바느질 그릇을 뒤져 주먹만한 광목실 꾸러미를 짚고 광수애미는 다시 종가로 갔다.
아무 말도 없이 두 여자는 서로 할 일만 한다. 소양은 고개도 까딱하지 않고 느린 칼질을 하고 작은 아지매는 썰어놓은 말랭이를 실에 꿰고 있다. 햇살이 길게 대청 중간까지 늘어져 있지만 그 여름의 질기고 휘감던 열기라곤 전혀 없다. 엄마야! 재수가 책벌을 등에 맨 채 뛰어 들어온다. 오이야, 오나. 근데 너그 형님은? 어린아이인데도 재수 앞에서는 광수를 꼭 형님이라 부르는 광수애입니다. 아마도 서방이 늘 그렇게 아주버님을 불러주는 것을 보고 하는 말이랬다. 놀다 온다 쿠더라. 내보고 책보 갖다 놓으라 쿠더라. 엄마, 나 배고프다. 소양은 칼질을 멈추고 재수를 바라본다. 아지매예, 아침에 큰아지매 상본 닦고 매련한 반찬도 있고 밥도 있심더. 지가 차릴게 예. 대답도 기다릴 것 없이 소양은 전기로 들어가서 어중간한 때를 차린다. 상을 들고 마루로 나오자 광수애미가 일어서 받아든다. 그것이 광수애미에게는 최고의 사과의 표시인 모양이다. 비록 한마디 말은 없지만 그래도 소양의 움직임에 몸소 같이 움직인다는 사실이 말해준다. 소양도 마음이 편해지는 것을 순간 느낀다. 재수야, 많이 묵라. 천천히 묵고. 광수는 점심 묵다 카드나? 소양의 말에 입이 볼록한 재수는 말을 못한다. 그저 고개만 가로젓는다. 안 묻다고? 이번에는 광수 애미가 묻는다. 그래도 재수는 고개를 가로젓는다. 야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노? 묻단 말이가 안 묻단 말이가? 입속의 밥을 목에 삼킨 재수는 답답하다는 표정으로 그제야 말을 한다. 모린다고. 벤또 까먹겠지. 지가 배고파 봐라. 어디 놀고 있겠노? 밥 달라고 일찍이 쫓아왔겠지. 광수애미는 밥을 입으로 우겨 넣는 둘째를 보면서 중얼거리다 다시 무말랭이를 실에다 깬다. 그때 광수가 책보따리를 한 손에 휘둘러대며 뛰어들어온다. 엄마야! 내도 밥도! 니도 점심 안 묻나? 묻다 캐도 배고프이 그렇지. 소양은 또 일어서 전기로 가는데 광수애미가 말린다. 됐다. 내가 했구마. 아나 여기나 받아라. 소양도 대소쿠리에 가득한 썬 물을 실에 깬다. 그러다가 문득 공부 생각이 난다. 광수야, 니 내기 공부 언제부터 가르쳐줄래? 큰아짐에도 없는 썰렁한 집안에 건넌방 영감님하고 둘이만 있다는 게 여간 마음에 걸리지 않는 참이다. 이따가. 건성으로 하는 광수의 대답에 소양이 극하지 말고 일주일에 5번 갈차도 매일 저녁에 밥 먹고 나서 자기 전에 내 방에 와서 공부도 하고 숙제도 하고 재수도 같이 오면 어떻노? 해가 지고 나면 더 걱정이 될 것이라 소양이 광수 재수를 불러들일 심산이고 또 미루어왔던 공부도 하고 싶은 심정이다. 밥 한 그릇을 들고 나오던 광수 애미가 소양의 말을 거의 다 들은 모양이다. 그케라 이참에 소양이 공부도 가르쳐주고 또 재수도 가르쳐주고. 작은 아줌의 소양에 대한 사과의 선심이다. 태섭은 마누라가 한참을 따라 내려오는 것이 불편하다. 다시 올라가야 될 것도 그렇지만 왠지 한시라도 빨리 마누라의 근처에서 도망치고 싶은 것이다. 하지만 무슨 영문인지 평소에는 사람에게 뒤통수 보이는 것을 예사로 하던 마누라가 오늘은 꾸역꾸역 따라오고 있다. 고마 올라가래. 내도 퍼뜩 가야 어둡기 전에 집에 갈 낀데. 기별할 수도 없을 낀데. 내가 섣달 보름께나 올까? 태섭의 발목만 쳐다보던 마누라가 고개를 들어
이제 막 산꼭대기에 걸린 해를 쳐다보며 그렇네요. 해가 지기 전에 가셔야지요. 하면서 눈은 여전히 하늘을 보고 있다. 청명한 하늘이다. 사실 산이 가파르게 높아서 해가 산 꼭대기에 걸린 것이었지. 아직 해가 질 때는 아니기에 가려는 태섭이나 보내는 마누라나 그리 급한 마음은 없다. 단지 나눌 얘기가 마땅히 없을 뿐. 그러나 실은 마누라의 마음속에는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음직도 하지만 그것이 뭔지 정확히 모르기도 하여 그저 묵묵히 따라 나선 것이다. 그러시구려. 섣달 보름이면 달포가 되니 그때쯤 오시면 됩니다. 하고는 태섭의 얼굴을 본다. 알았어. 네, 그때 오리다. 그리고 그때 논문서도 같이 가져오지. 들어가서 이제 내는 갈란다. 하고는 휙 돌아서 비탈길을 내려온다. 머리 뒤에서 발자국 소리라도 나는가 하고 신경을 써보아도 아무 소리가 없다. 내려가는 자신을 보고 있는 게 틀림없다. 태섭은 발을 멈추고 돌아선다. 그리고 팔을 들어 들어가라는 신용을 보내고 다시 걸어 내려간다. 그나지매는 그 자리에서 내려가는 영감의 뒷모습을 한없이 내려다본다. 길은 굽어져서 이제 모습도 사라졌지만 그 자리에서 다시 하늘을 본다. 그리고 크게 숨을 들이키고 천천히 내쉰다. 한결 마음이 편해진다. 아까 대웅전 법당에서 잠시 합장하고 눈을 감고 있을 때만 해도 머릿속이 온갖 것들로 어지럽게 채워져 있었는데 이제 영감이 가고 혼자 남아서 이 넓은 하늘과 바람과 산과 그리고 정막이 마치 영혼을 씻어주는 청량제 같다고 여겨진다. 잘 왔지? 하는 혼잣말을 뱉으며 돌아서 절로 올라간다. 태섭은 심리가 넘는 길을 걸어 저녁 어둠이 짙게 내린 때에 산북면에 도착하였고 다행히 지나는 트럭을 얻어 타고 점촌까지 나올 수 있었다. 피곤한 몸을 가누고 갈증도 해소할 겸 함창 초입에 있는 주막에 들러 탁주 한 사발로 끼니 겸 목을 축였다. 한 사발 들이키느라 참았던 숨을 내쉬며 비로소 자신을 둘러보니 하루 종일 흙길에 발품 판 흔적이 역력하다. 후줄근한 옷이며 뿌연 구두가 참으로 오랜만에 보는 물꼬리다. 손으로 가랑이를 툭툭 털어내는데 뒤에서 부르는 소리가 난다. 어이구, 회장님 아닙니까? 이런 꼴로 누구를 만나기 싫지만 집 근처이고 늘상 사람들이 많은 주막이라 피할 수 없는 노릇. 태섭은 소리나는 곳으로 고개를 돌려본다.